오늘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잘못하면 돈이 허공에 날아가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 상품 중에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돈이 이제 허공에 이렇게 사라지는 상품이 하나가 있어요. 보험 이야기인데요. 보험 이야기를 하면 일단 고객의 첫 반응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재미없는 얘기고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이제 설계사의 그 어떤 캐릭터가 전문가스럽지 않다. 또 서로 비방을 많이 한다. 전부 지가 잘났다고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보험은 확정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죠. 투자 상품은 뭔가 변화의 재미가 있잖아요. 또 보험하고 반대되는 상품 하나 재밌는 게 있죠. 보험은 내가 있을 수 있는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비용을 내서 없애는 거고요. 도박은 있지도 않은 위험을 돈을 주고 사갖고 오죠. 이런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에 따라서 상품들이 나뉘게 되죠. 은행의 적금 상품은 변동금리를 가정한다면 중간쯤에 포진할 거고요. 리스크가 이제 만 쪽으로 가면 투자 상품이 되죠. 그런 것들은 리스크를 내 기대 이익과 함께 사는 거예요. 보험은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돈 주고 확정적으로 규정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험을 비용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 납입이 조금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리모델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달콤한 얘기들이 들리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리자. 그런데 보험회사가 제가 20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보험료를 줄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장이 어떻게 늘어날까요? 저 얘기는 전제가 좀 틀린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보통 케이블 방송이나 홈쇼핑 채널에 와서 보험 전문가로서 보험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손대는 것들이 종신보험이에요. 왜냐? 종신보험료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 중에 가장 큰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지 않고 새로운 건강보험을 전달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라요. 또 하나, 옛날에 파른 보험 중에 종신보험들은 저축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정금리 상품이 많으니까 이제 보험회사가 그것들을 해약시켜서 역마진을 방어하려는 목적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종신보험을 깨는 가장 큰 이유,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이 뭐가 필요하냐? 보험료가 비싸. 그러니까 정기보험을 들고 남는 돈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생활이 나아진다. 이런 컨셉이에요. 여기까지 제공을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 가장 약한 부분, 종신보험 왜 팔았는 줄 아세요? 설계사가 커미션을 많이 받으려고 팔았어요. 그리고 이건 저축보험이 아닌데 왜 종신보험을 가입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1, 2, 3, 4, 5번을 거치면서 고객은 해약을 결정을 해요. 이 해약이 결정된 순간부터 바꾸는 거는 20년차 설계사인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고객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들을 번복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보험회사 이제 보험에 이제 들어온 신규 설계사들, 그런 분들이 종신보험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연금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건강보험, 실손보험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원칙이 없으면 이게 혼재가 돼요. 그리고 고객들도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종신보험과 저축, 종신보험과 투자, 이게 서로 다른 개념을 어떤 기준 없이 비교를 해버리니까 그때그때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허공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꼴을 봐요.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 이상으로 사라져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계산을 제가 차차 여러분들께 계산 식에 의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알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행하는 보험 리모델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시게 될 거고요. 물론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기준 없이 행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부작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요소는 시간과 노력이라고 그러죠. 이 시간과 노력이 같이 동반되어야 성공하는 그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로또를 비교해 보면 로또는 시간과 노력을 짧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확률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보험은 반대로 납입기간이라는 부분이 있고 보험료라는 부분을 장기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험 중에는 비용의 보험이 있고 비용과 세이빙의 그 기능을 함께하는 보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개념이 서로 달라요. 다른데 고객분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보험은 그냥 순수 보장성이 최고야. 보험은 적립을 할 필요가 없어. 물론 맞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아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함부로 선택하고 발설을 하면 굉장히 보험 입장에서는 위험해요. 그리고 보험은 가장 큰 두 축,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거지 어떤 보험은 비싸고 어떤 보험은 싸다 이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굉장히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복잡한 보험 상품을 팔 때 우리가 그 보험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보험 판매하는 사람도 지식이 없고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도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파생되는 말이 뭐예요? 나 10만원 낼 수 있으니까 나한테 가장 좋은 거를 소개해줘.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입된 수많은 보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속았다 이런 원망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려고 해서 들어준 보험이 왜 이래 요럴 때도 요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걸 부추겨요. 보험을 그러니까 고객들이 알고 가입을 해야만 정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보험은 유지가 되어야 필요한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해약을 계속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업비를 2중, 3중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손해라고 느끼는 보험회사, 설계사의 커미션을 계속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 설계사들의 커미션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커미션은 원가 개념, 원가 회계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무조건 어떤 보험에 대한 커미션은 많고 어떤 보험은 커미션이 적고 이렇게 또 규정을 지으면 여러분들의 보험 설계사가 꼭 사기꾼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기를 그렇다면 20년 동안 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 고객들의 유지율은 높고요. 저는 주로 종신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런 부분도 판매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간의 목적과 용도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혼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제가 해드리는 것들은 어떤 보험이 좋다, 어떤 보험이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내가 어떤 보험을 필요로 하고 이 보험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런 것들을 규정화하는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험 세계라는 험난한 길에 들어선 신입 설계사 분들도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또 갖고 계신 보험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불분명한 분들 고객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돈을 이렇게
허공에 날리는 일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